안녕하세요.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코레일 샘플 문항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은 왜 푸느냐? 의사소통과 조직이해를 약간 섞어 놓은 듯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해결에 조금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소통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문제여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철도공사 샘플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2번 문제를 봤을 때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형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락배열 문제죠. 단락배열 문제입니다. 단락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단락배열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첫 문장만 읽고 단락배열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항상 각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정도를 봐야 된다. 문장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각단 천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각단 천마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는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단락배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먼저 오는 건지 일단은 보기부터 봐야 되겠죠. 보기는 가, 나, 다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일단 한번 제시된 문장을 읽어볼게요.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속에 가해지는 힘을 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혈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 중 특별한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이 뒤에 고혈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본태성 고혈압, 즉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종류가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역접이잖아요. 그러면 역접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되는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뒤에 보시면은 고혈압은 합병증이 없는 한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합병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합병증이 없는 한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전에는 증상이 없구나 라는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은 탈락을 했습니다. 나와 다 부분을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고혈압의 90% 정도는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본태성 고혈압이다 라는 이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계속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은 경우는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험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즉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라냐, 간, 다, 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가는 아까 우리가 역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태성 고혈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심박 측량 혹은 말초 혈관 저항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가는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다 아니면 라거든요. 라가
다 같은 경우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라 같은 경우는 만약 가족 성향이 있어서 부모가 모두 고혈압의 환자라면 자녀의 80%가 고혈압 환자가 될 수 있으며, 즉 유전적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앞에서 또 다른 원인이 나온 다음에 만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라도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러면 원인에 대한 얘기가 연달아 따라 나오는 건 다 다음에 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단락배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항상 앞부분만 읽지 말고 각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을 읽고서 또는 첫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읽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객관식 문제에서는 보기부터 보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사자성어입니다. 한자성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즉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정도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언즉시야 2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언즉시야의 뜻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즉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말씀 언자가 딱 나와요. 그러면 말씀 언자 그 다음에 곧 즉 오를 시의 어조사 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말하면 곧 옳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직독직해를 하자면 말하는 즉시 곧 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언즉시야는 되게 생소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일 내 몸을 3번 반성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은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매일 내 몸을 3번 반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5일 삼성 오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일 매일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내가 반성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닦으면서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삼성 오신이라고 5일 삼성 오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하여 끼니를 많이 거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런 문장 같은 경우에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삼순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삼순구식, 삼순구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구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삼순구식은 뭐냐 하면은 삼순구식이에요. 구식. 요 정도는 한자로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순구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즉 30일 동안 9끼를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인재를 얻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말로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고요. 은혜가 사무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은혜가 뼈에 새겨진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골난망이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골, 즉 각골, 뼈에 묻힌다 라는 뜻이에요. 뼈에 새긴다. 그리고 난망, 잊지 않는다.
뭐를? 은혜를 이라는 뜻이니까 각골난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골난망, 상고초려, 상군수식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형태고요. 그 외에도 청출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대부분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아는 한도 내에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해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은 좀 특이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리도 있고 그 다음에 독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독해하고 조직이해하고 같이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독해만 잘하더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해결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족, 불만족에 대한 해결 방안인 거죠. 불만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지난 분기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매장 서비스 종합적인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많은 고객들이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원 친절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시간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기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기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1번에 있네요. 대기 시간 상승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다.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지만은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해서 만족했는데 다양성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맞는 거겠죠. 일부 고객들의 지적이 있었고 프로모션 및 할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프로모션 및 할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할인 정보를 고객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맞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개설한 온라인몰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온라인 구매 시스템에 대해서도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온라인 구매를 좀 더 편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 교육은 만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